세종 지역,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을 나누는 조관식 박사님과 김동석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조관식 박사님은 한 개, 네. 우리 김동석 박사님은 여러 개 이렇게 준비 아이템을 가져오셨어요. 먼저 한 개인 우리 조관식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문제거든요. 예. 국가에서도 거대 담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해 그 통계청에서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예. 2070년이 되면 지난해 인구가 5,100만이었는데 3,8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뿐이 아니라 세종시에도 문제가 있죠. 예. 세종시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그 출산율이 1위였어요. 네. 네, 근데 2021년에는 1.28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2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예. 올해 2분기만 보더라도 0.94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쯤에서는 그 허경영 씨를 한번 불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네. 갑자기 허경영이 나타납니까? 네, 허경영 씨 같은 경우 그 전에 그 대통령 출마하면서 던진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주겠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그 정부 예산을 쓴 것이 323조 5천억을 썼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아니, 중앙 정부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조 박사님 소속돼 있는 국힘당에서 뭐 움직임이 하나도 없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 박사님만 관심 가진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위원회도 아니, 마련이 돼 있잖아요. 조직은 있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뭐 행동이 있어야 돼. 예산.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나 하고 싶은지의 마음의 정도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고 싶은 정도이다. 오르신 그렇게 지적이에요. 내가 네. 얼마나 직원들에게 유능하다고 생각하냐, 급여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된다는데 별로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 나면 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봐요. 다 낳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낳지 않는 원인들이 쭉 있단 말이죠. 보면 우선적으로 뭐 집도 없고. 네. 그리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제가 볼 갖춰져 때는 너무 있고. 거대하게 하면 힘들고요. 네. 당장의 눈앞에서 애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바로 애 낳을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난다면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요. 한 1억씩 줘야 될 것 같아. 1억? 한 1억은 명당. 너무 크잖아요. 1억도 나진 않을 거예요. 아니 1억은 1000만 원만 줘도 일단은 나아요. 근데 아니, 이제 그다음 후속 왜냐면요. 대책들이 지금 이게 애를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머리를 너무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계산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라고 너무 하면 우리가 그 보셨지만은 언제 그렇게 다 계획대로 된 적이 있으며 언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열심히 그런 살다 점이- 보니까 네. 여기까지 도달했다고. 그런 점이 어른들 있죠. 다 그런 얘기 하던데. 네, 근데 애를 낳아서 그 대학까지 졸업하는 때 들어가는 돈이 대략 3억 897만 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돈까지는 최소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든 도시인데다가 환경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인구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지금 위해서는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인구 정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와 세종시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3명 정도는 놔줘야 현재 박사님, 인구를 다음부터는요. 유지가 되는데 어느 의원이 어떤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지역 정가 이야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비난을 하겠습니다. 한다기보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맞고 평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네. 너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그냥 내 주장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좀 노력을 좀 오케이,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네. 하죠. 네, 시간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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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 박사님, 네. 네, 김동석 박사님. 예, 예. 네. 출산율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네. TV 뉴스를 봤어요. 네. K 본부 예, 투. 네. 에서 해볼 만한 뭐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예. 바로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출산율에 대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모티브가 됐던 것 같고 예. 중요한 거는 출산율이 절벽인 건 사실인 건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는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하고는 그렇게 밀접하진 않아요. 이제 네네.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가치, 이런 아이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해야 되죠. 되는 과거에는 거고요. 더 어려웠는데도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들이 좀 주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네.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가면서 우리가 키운다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지 네. 않을까 하는 고민 좀 많이 해볼 대목 돈하고 저는 그렇게 밀접하다고 보지는 않고 돈도 돈이지만은 사회적 가치, 사람에 대한 삶의 어떤 척도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문화적인 측면 이게 더 크지 않을까 네, 이건 좀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네, 있네요. 너무 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예. 화두가 네. 커요. 예. 네. 김 박사님 오늘 네. 세종시 숙박시설 논란 뭐 어떤 겁니까? 네, 이거 몇 번 준비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종시가 행정 도시잖아요. 예. 행정 도시고 외부에서 출장 오는 공무원들이나 관계 기관 중앙부처가 있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많이 멀리 와서 있는데, 1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마찬가지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태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세종시에서 예. 좀 무언가 좀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청회도 좀 하는 모양 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세종시의 숙박시설이 말하자면 호텔이나 호텔급 예. 레지던스 호텔급의 숙박시설이 큰 게 없어요. 물론 뭐 대전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예. 호텔이 대형 없어지는 추세고. 호텔보다는 비즈니스 호텔 비즈니스 호텔 개념으로 내지는 레지던스 호텔 같은 예. 네네. 빌딩 내에 이렇게 네. 층을 나누어서 네네. 이렇게 공간을 할애하는 그런 그렇게 형태가 하는 것 많으시더라고요. 같아요. 예. 지금 뭐 베스트 웨스트 플러스 세종 예. 367 호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숙박할 수 있는 호실이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치 않다. 네. 그래서 지금 나성동 일대에 좀 그 숙박시설을 좀 새로 예. 지정을 할 모양입니다. 예. 이건 지정하려면은 지구 지정 계획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이 서로 협의해서 예. 다시 지구 지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짜고요.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쪽 모니터를 해보니까 상인들이 반대를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상인들. 상인들이요? 네, 상인들이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아니 그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예. 그쪽 찬성하고 다른 쪽에 있는 상인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거기 나성동 지역 이외에 네네네. 하는 지역에 예. 수변 상인들도 예. 있고요. 막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고 있고요. 결사 예. 반대입니다. 주민들은 예컨대 모텔촌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잘 슬기롭게 협의를 해서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컨벤션 시설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종이. 예. 그래서 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갈등들을 잘 해소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 예. 검찰 네네. 구형이 있었는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며칠 전에 있었죠. 그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았어요.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받고 예. 했었는데 검찰에서 이번에 이제 구형을 했죠. 예.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실형을 했는데 선거법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선거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제가 그
죄송합니다. 이게 예. 자료를 제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네네. 많아서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울산 경찰청장에 재직할 당시에 예. 그 당시 울산시장이 김기현 예, 그렇죠. 시장이었고요. 수사 관련돼서 네네. 그 형제간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수사를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다. 그렇게 됐고 그거를 지난 시장이었던 그 송철호 예, 그 전 시장. 민주당 소속이었죠. 예.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를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약 한 3년 동안 계속 끌어왔던 거거든요. 예. 끌어왔고 지금 상태로라면 11월 정도에 1심이 이게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되면은 선거 출마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그럴 개연성이 어렵죠. 큽니다. 네, 그럴 이런 개연성이 큽니다. 재판 중인 상황에서 네네. 1심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공천 주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고. 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경선인데 기본적으로 경선에서 상당히 5점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사법 리스크네요.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21대 총선 태종 후보는 요 얘기는 어떤? 이 문제는 뭐 우리 옆에 조관식 박사님도 계셔서 좀 상당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민주당만 말씀을 드리죠. 네, 좋아요. 괜히 뭐 여기 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의 선거구가 가불로 나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석이 홍성구 의원 그리고 강준현 의원인데 지금 만만치 않게 도전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조상호 의원도 조상호 전 부시장, 조상호 전 부시장도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열심히 준비는 하시더라고요. 예, 준비하면 다 할 수 있죠. 준비는 하고 있고 겉으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준비야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건 뭐 괜찮은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네네. 흥행에 성공하겠네요. 흥행에 그게 그냥 그 전략 공천이라든지 그 경쟁자가 약하면은 그 결집도도 떨어지고 본선 전에 흥행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시의원 출신들이 또 출마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뭐 그전 전 정무부 시장이었던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상호 부시장이나 또 이강진 부시장도 출마한다는 말이 있고요. 전 시의원 했던 뭐 박성수 또는 노종용 그런 이태환, 이춘희 부시장도 항상 물망에는 오르는 내리는 거죠. 이춘희 시장, 예, 전 부시장. 전 시장. 예, 전 시장. 예. 시장인데 본인이 시장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네, 그러면 국회의원을 안 한단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다음은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이 대전시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 뭐. 예, 상당히 그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실은 이게 그런 여파가 계속 번져요. 네.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예. 베르베르 효과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병상련이죠. 예. 같은 마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꾹꾹 참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 단추가 눌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그 선생님은 끝까지 잘 견뎌왔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아주 학교에서의 대처가 좀 그렇죠.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줬어도 그런 네.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또 그 학부모들은 해당 학부모는 지금 뭐 폭탄 세례를 받아가지고 폐업하고 이사 가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었다는 어떤 사법적 판단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적 보복에 대한 정도가 심하되면은 뭐
잘못된 그 판단이 있을 수도 그럼요. 있고. 큰일 나죠. 예.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적보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되고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가장 옆에 있는 학교장이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약간 회피성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다 되어서 벌써 됐어요? 예. 벌써 됐어요. 충분히 해서 여러 아이템을 하셔가지고 뭐 마지막 우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수 학생. 네,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게 국가 존립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다 함께 그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홍범도 흉상 철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부정시킨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 꼭 맞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 박사님이 아니 우리 김동석 박사님이 신청하신 역사는 흐른다 김수철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